보디 프레임을 시작하게 된 이유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핸드폰과의 전쟁. 무슨 뭐 내가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애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뭐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많이 하면서 뭐 유튜브 보느라고 이제 시간 많이 낭비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극적인 컨텐츠만 오죽하면 스티브 잡스는 자기 아이들에게 핸드폰, 스마트폰을 일찍 이른 나이에 쥐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의 폐해가 심각하죠. 제가 이제 한 중고등학교 애들을 내가 한 대학원 다닐 때 7년 정도 멘토링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 애들이 핸드폰 하면서 집중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핸드폰 하면서 애들이 이제 집중하면서 핸드폰 보기 때문에 어떤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집중하면서 핸드폰 보는 모습들이, 집중하면서 게임하는 모습들이 나중에 뭐 자기가 마음 먹으면은 공부에 반영이 돼서 공부에도 활용될 것이다.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건 집중하는 게 아니다. 그건 뇌가 이제 멈춰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뇌가 정지된 상태, 생각을 안 하는 상태라고 이제 보면 된다고 하시던데, 저는 그 말에 엄청 공감해요. 사실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시선을 돌려놓을 만한 뭔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렸을 때 공부하는 습관들을 길러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이건 제가 사실 어른이 돼서 좀 많이 경험했던 거거든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뭐 과외도 많이 하고 학원도 많이 다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그 당시에 공부했던 게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진짜 공부는, 진짜 인생의 어떤 승부는 20대 이후, 30대 이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른이 돼서도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에 경험했던, 뭔가 도전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집중해보고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본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어른이 돼서도 잘 활용이 돼서 무언가를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역량들을 갖추기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나이 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더 바빠지고 더 주변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뭔가 해보겠다고 달라들어도 물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물론 정말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내가 그동안에 나에게 없었던 역량들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비싼 돈 내고 아이들 학원 보내시는 이유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좀 더 행복한 인생, 좀 더 편한 과정들을 겪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뭐 한 문제 가지고 하루 이틀 일주일 고민해본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은 나중에 그건 당연히 중고등학교 입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른이 되어서도 좀 문제가 많이 되더라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어른들을 만나본 결과, 어렸을 때 내가 공부했던 경험들, 집중해본 경험들, 내가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들, 그리고 생각을 했던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사실 이 어른이 돼서 역량을 갖추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 시기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교육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두뇌를 발달시키고 공부할 수 있는 그릇을 키워주는 교육이다 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나이대에 그 시기에 배워야 할 적절한 학습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리 똑똑한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가끔씩 뭐 TV에 영재들 나오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해도 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걸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첫 번째, 핸드폰 하느라 집중하고 사고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게 나중에 공부할 때 또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나쁜 영향을 주더라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어렸을 때 시기적절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내가 어떤 사회에 뛰어들어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 역량을 갖추는 그런 교육들이 너무나 필요하더라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사실 4D 프레임은 이미 유치원, 초등학교의 뭐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중고등학교 진로체험 수업, 또 대학교의 뭐 캡스톤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미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도 이미 4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회사 자체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전혀 없는 회사는 전혀 아니라, 다만 우리가 사교육 시장에서 그동안에 만날 수 없었던 거죠. 4D 프레임 센터가 이제 고양시에 이제 1호점으로 처음 생겼고, 4D 프레임만 가지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4D 프레임 자체는 이미 해외에서 인정한 사례들이 많아요. 뭐 대표적인 사례로 스웨덴 국왕이 직접 4D 프레임 대표를 초청해서 스웨덴의 이제 현직 교사들도 연수시키고, 스웨덴 어떤 한 박물관에 레고 전시관이 있었는데 그 레고 전시관을 밀어내고 4D 프레임 전시관이 들어갔다 하는 그 사건이 옛날에 뭐 조선일보에도 보도가 되고 언론에도 이제 많이 나오고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점점 이제 알려지고 여러 지자체라든지 국공립 학교에서 더 많이 적용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4D 프레임에 대한 자세한 어떤 교육 철학이라든지 4D 프레임에 대한 소개는 제가 따로 영상에서 이제 뭐 소개를 해드릴게요. 현직 교사 연구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교사 연구회에서 4D 프레임을 활용한 융합 교육, 이 4D 프레임 교육을 활용해서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여러 교과 과정이랑 연계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현직 교사 연구회도 존재할 정도로, 뭐 지금 국내외 학술 논문이 40여 편 이상 나왔다고 하는데 대외적으로 사실 인정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 4D 프레임 교육을 이제 우리 고양시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학생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느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아이들은 공부보다 노는 걸 좋아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요. 모든 아이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근데 어른들 입장,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막 놀릴 수만은 없어. 그래서 어른들 입장에서는 놀면서 공부를, 특히 이제 유아 초등 시기에는 놀면서 공부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런 교구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은 이제 마치 노는 것 같지만, 그래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재밌게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교육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4D 프레임이 그 교육 효과에 대해서, 이건 직접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4D 프레임 교육을 받았을 때를 돌이켜보면, 제가 우선 그 교육 당일날 화장실 한 번도 안 가고 8시간 동안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4D 프레임을 맞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막 집중을 해보니까 머리가 막 쫙 개운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어른들도 요즘에 뭐 바쁜 업무나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딱히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할 만한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오랜만에 집중을 해본 그 경험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 4D 프레임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뭐 다른 교구처럼 뭐 완전히 딱딱해가지고 튼튼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딱 조립만 하면 만들어지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교구가 이제 유연하고, 하지만 또 어느 정도 강도도 있고, 소재 자체가 자를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점과 선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형상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은 처음에 딱 우리 센터에 와가지고 딱 작품 보면서 이거 나 만들 수 있겠어 막 이런 아이들도 막상 해보면은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를 느껴요. 그래서 막 선생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찾고 하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제가 이제 체험 수업할 때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같이 경험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거 무슨 막 빨대 쪼가리처럼 볼품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이걸 해보면은, 직접 만져보고 직접 내가 작품을 만들어 보면은 그 집중력 효과라든지, 그리고 생각하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십니다. 모든 수업 시간의 대부분을 아이들이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지도를 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만들기 많이 시키잖아요. 뭐 종이접기라든지 여러 가지 박스로 만드는 거라든지 종이컵으로 작품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만들기 자체가 이미 애들이 좋아하지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설명서 가지고, 물론 저희도 처음에 설명서를 보여주면서 조립을 하지만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놓으면 바로 조립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설명서를 보더라도 보면서 계속 각도나 수나 길이 알아야지 내가 이걸 제대로 조립할 수가 있고 2차원, 3차원에 대한 공간 지각 능력이 있어야 이걸 좀 원활하게 4D 프레임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계속 생각을 하더라. 하지만 저희는 절대 도와주지 않죠.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저희가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고 아이들이 만들다가 포기하려고 하면 그때 조금씩 힌트 주고 저희도 최대한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스스로 문제를 느리지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좀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시간의 대부분을 아이들이 스스로 소화를 하게 됩니다. 90분이라는 수업 시간 동안 한 20분 정도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그날 배우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주죠. 그래서 활동지도 같은 것도 풀어보고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비록 우리 학원이 이제 막 문제 풀고 이런 학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엄청나게 깊이 있게 내용을 다루진 않지만 내가 유아초등학교의 과정에서 다뤄야 되는 여러 가지 수학, 과학, 공학, 기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소개해주고 다양한 사례들을 위주로 보여주고 내가 배우는 지식들이 어디에 활용이 되고 이걸 어떻게 써먹는가 우리 실생활에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이런 사례들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공부에 대한 흥미도 갖고 우리 주변에 전부 다 수학, 과학이야 이렇게 아이들이 관심도 갖게 되고 자신감도 얻게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여러 가지 공학이라든지 기술 분야에 대한 내용들도 이 4D 프레임 교구를 이용해서 같이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어려운 걸 보면은 바로 포기를 해버려요. 저도 수업하다 보면은 애들이 저희가 이제 설명서 같은 거 딱 보여주잖아요. 4D 프레임 작품 만들도록. 애들이 자세히 보지도 않고 뭔가 복잡해 보면 선생님 뭐 도와주세요. 이거 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저희는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절대 안 가르쳐 주고 그 대신에 다시 한번 봐봐. 네가 직접 봐봐. 자세히 관찰해봐. 스스로 천천히 시간을 갖고 내가 스스로 관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자신감만 북돋아 줄 뿐이지 모든 걸 스스로 이제 해결하는데 생각보다 쉽게 요즘에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4D 프레임 교육이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훈련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학원 다니면서 무슨 뭐 당장 성적이 오를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부모님들은 그냥 보내지 마세요. 그런 교육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 머리, 내가 앞으로 진짜 중요한 시기에 진짜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내가 나에게 무기가 되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키워주는 그런 훈련의 장소다. 또 설명서를 안 보고 이제 자기 창작품을 만들어내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교구 자체가 단단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사실 생각보다 쉽게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뭔가 안정되게 딱 자리 잡아서 애들이 막 만져도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여타 교구랑은 다르게 섬세하게 정확하게 내가 길이든 각도든 어떤 위치, 포지션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잘 작동을 하고 그래야지 형상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 교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구가 좀 단단했으면 좋겠다. 교구가 단단하고 그래서 잘 세워지고 튼튼하고 했으면 좋겠다. 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른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교구 자체에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교구 자체가 조금 유연함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좀 약점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을 잘 안 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딱딱딱딱 조립하면은 잘 작동할 줄 알았는데 잘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이게 쉽지 않아.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왜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만들어지지 하는 것을 스스로 고민하면서 혼잣말로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왜 안 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디가 잘못됐지? 길이가 잘못됐나? 각도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 연결했나? 막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신기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어려운 것을 보면 포기하지 않고 내가 계속 끝까지 해결하는. 그래서 작더라도 느리더라도 내가 하나의 작품을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하는 그런 성취감도 맛보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성취감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애들이 이제 하나씩 실력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애들이 설명서 보고 선생님한테 가르쳐달라 그래요. 막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가지고 조금씩 힌트를 줘요. 힌트를 주면은 애들이 쫙 보고 있다가 제가 조금만 힌트 주는 과정에서 자기가 보기에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싶으면 선생님 가세요. 알겠다. 선생님 됐어요. 이러면서 막 저한테 가라 그래요. 지가 한번 해보겠다고. 애들은 무조건 자기가 하는 거 좋아합니다. 자기가 해결하는 거 좋아해요. 어렵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포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게 있으면은 도움받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들의 역할은 계속 방향을 잡아주고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애들 특징이 또 있죠. 틀리는 거 두려워요. 틀리는 거. 뭐 다른 학원에서 이제 저도 학원 다녀봤지만 문제 하나 틀리고 2개 틀리고 내가 다른 애들이랑 비교당해서 뭐 성적이 낮고 그러면은 애들이 뭐 자존감도 낮아지고 틀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보면 초반에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 초반에 애들이 선생님이 질문하면은 사실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잘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학원에서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잘하는 거다. 그리고 많이 틀릴수록 잘하는 거다. 그거는 비단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포디프레임 만드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포디프레임 만드는 과정에서도 내가 원래 여기 A라는 위치에 껴야 되는데 B라는 위치에 잘못 꼈어. 그럼 형상이 잘못 나오잖아요. 괜찮아. 그래도 내가 그걸 빼서 다시 원래 자리에 직접 관찰해서 꽂으면 돼요. 그러면 다시 형상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뺐다 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틀리면은 다음에 이 부분에 좀 더 관찰을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서 이 길이와 이 각도를 사용해야 되겠다를 훨씬 더 잘 습득을 하는 거죠. 틀리면. 우리도 그런 경험들 많잖아요. 시험 문제 틀린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이 기억이 나고 내가 모르는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게 더 잘 기억이 남잖아요.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뢰의 원리라든지 뭐 여러 수학이나 과학 내용, 공학 기술에 대해서 애들이 뭐 처음 들어본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의대 이 나이 때 되면 알아야 될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다 배우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진짜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있어도 괜찮아요. 모르면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알아가면 돼요. 그래서 저도 그 아이들한테 괜찮아 모른다고 해도 선생님도 모른다. 선생님도 몰랐다. 선생님이 그 대신에 쉽게 설명해 줄게 하면서 언제든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되니까 처음부터 잘 아는 사람이 어딨냐 하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저희의 어떤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막 틀려도 괜찮다. 그리고 자유롭게 표현해라. 내가 창작품을 만들면서도 자유롭게 생각에 제한을 두지 말고 막 엉뚱한 생각도 좋다. 뭐 애들 하면 뭐 자주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뭐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무조건 뭐 창작품 만들려면 뭐 칼, 총, 바주카포 그리고 똥 그리고 뭐 방구 뭐 저기 뭐 똥개 막 이러면서 괜찮아요. 엉뚱한 생각들 막 귀찮아서 뭐 이거 만들었어요. 뭐 엄마가 뭐 얘기하는데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이런 장치 만들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괜찮아요. 그런 생각들을 해도 돼.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아는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나이 때는 당연한 거예요. 엄청나게 어른들이 기대하는 거는 막 수학, 과학 내용을 곁들여가지고 진짜 어른들이 봐도 대단한 혁신적인 작품을 아이들이 개발할 것을 막 기대하시지만 사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뭐 똥개가 됐든 뭐 바주카포가 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스를 가지고 내가 새로운 것을 창작해보는 그 경험들, 그 훈련들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 나중에 내가 차츰차츰 지식은 언젠가 계속 나이가 들수록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 지식이 쌓이게 되면은 그 훈련의 경험들이 있는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창의적인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그때 나중에 돼서 내가 또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더 창의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들 집중력 부족하잖아요. 애들 뭐 그거는 어머님들 더 잘 아시겠죠. 애들이 뭐 집중하나요? 뭐 게임할 때, 운동할 때, 밥 먹을 때 빼고 집중하더나요? 막 스마트폰 볼 때 빼고 집중 안 하죠. 근데 이 포디프레임 하면은 제가 우리 수업하면서 초등학생인데 최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물론 조금씩 했겠죠. 한 6시간인가? 와 일단 재밌으니까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있으니까 동기부여가 자연스럽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되는 거야. 빨리 내가 이걸 만들고 싶고 정말 실현시켜 구현해보고 싶거든요. 그건 포디프레임뿐만 아니라 만들기라는 어떤 활동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 뭐 레고를 만들어도 그렇고 종이접기를 해도 그렇고 어떤 만들기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손을 쓰고
또 뭐 두뇌를 같이 굴리는 그런 작업, 일련의 과정들이 집중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력도 이제 향상시키는 거죠. 집중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집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소근육 발달에 굉장히 좋죠. 이건 제가 정말 자부합니다. 정말 이 포디 프레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힘 많이 들어가요. 체험 수업 해보고 특히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은 아이들이 초반에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평소에 사용해보지 않았던 근육들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끼는 과정에서 손에 굉장히 힘을 주고 마찰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손이 아플 수가 있어요. 물집 같은 거 잡히는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 아이들도 한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 뭐 아무렇지 않게 막 껴요. 힘 팍팍 주고 뭐 저보다 더 잘 끼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손을 쓰는 활동이 우리 두뇌 발달에 굉장히, 특히 유아 초등 시절에 두뇌 발달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죠. 영상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두뇌 발달, 뭐 소근육 사용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들 제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요즘에 아이들이 손가락 사용할 일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스마트폰, 요즘에 이제 뭐 스마트 기기 사용해가지고 교육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스마트 기기 사용하면서 이렇게 넘기는 게 이 활동이 손가락을 막 직접 쓰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살짝 넘기면 되기 때문에 애들이 손가락에 힘이 많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글씨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의 발달이 느려지고 두뇌 발달이 늦어진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근육 사용, 우리 손가락 사용은 우리 두뇌에 너무나 좋은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데 이 포디 프레임을 하게 되면 소근육도 발달시킬 수가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왜 포디 프레임이 필요하냐? 자, 포디 프레임 여러 가지 뭐 좋은 점 많지만 뭐 사고력도 키우고 집중력도 키우고 공간 지각 능력도 키우고 또 소근육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많지만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저도 섬뜩할 정도로 놀랄만한 기술들이 많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 기술의 발전이 정말 비약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정말 그때는 인공지능으로 거의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 인간들이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서 여러 교육 자료들을 보면은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바로 창의력이라고 얘기하죠.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창의력이나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렇게 막 크게 다르다고 보진 않는데 어찌됐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더불어서 남들이 하는 생각 말고 나만의 어떤 사고의 틀을 깨고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나만의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한 영상에서 봤는데 이 창의성도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훈련이 된다고 합니다. 한 예로 어떤 애가 막 이렇게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축구공 만드는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축구공 만드는 수업. 그래서 이제 이 오각형 12개를 모아가지고 이어붙이면은 이렇게 오각형 12개, 육각형 20개가 되는 이 축구공, 프로그램 구조라고 하기도 하는데 축구공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애들 만들면 뭐 하겠어요? 이거 다 만들면. 무조건 던집니다. 막 던지고 놀아요, 그냥. 선생님 맞추고, 다른 작품들, 여기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 맞추고, 그리고 찢어요! 이거 막 찢어! 뜯어! 막 망가뜨려. 그런데, 어떤 애가 하루는 이 축구공을 만들다가, 선생님! 바퀴요! 이러는 거야, 바퀴. 무슨 축구공이 바퀴가 되냐 했더니, 갑자기 축구공을 쫙 짜부시키더라고. 이건 좀 작아서 잘 안 되는데, 바퀴 이러는데, 이게 무슨 바퀴냐 했더니, 갑자기 얘가 축구공을 이렇게 짜부시키더니, 이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보이세요? 원래 축구공이었잖아요, 이게. 원래 축구공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짜부시키는 거야, 지가. 짜부시켜가지고, 막 앞으로 가게 하는 거야. 원래 축구공의 모습, 짜부시켰어. 근데 이렇게 쭉 굴러가는, 접히는 축구공도 되고, 바퀴도 되고. 근데 제가 딱 그걸 본 순간, 어떤 게 떠올랐냐면은, 옛날에 뉴스 영상에서 봤는데,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종이접기 원리를 이용해서 그때 여러 가지 험지나 우주 탐사에 활용할 그런 접히는 로봇 바퀴를 만들었다 하는 그 뉴스 기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초등학생
저희 학원에 다니는 그 초등학생은 그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님만큼 엄청난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교수님이 하신 그 생각의 과정과 우리 학원의 그 아이가 한 생각의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전공 지식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실 다 알고 있는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링크를 시켜서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게 진짜 창의성이거든요. 창의성은 절대 무에서 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 보면서 막 수업해보면 느끼는데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뭐 생각해봐, 만들어봐 하면은 작품이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애들이 그냥 빨대에 꽂고만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 빨대 막 꽂고 나서 선생님 잡초! 막 이래요.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근데 몇 번 이렇게 설명서 보고 만들어보고 이 교구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수학, 과학, 공학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면은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보라 하면은 여러 가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적용해서 다양한 정말 창의적인 4D 프레임 작품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4D 프레임 창작품 잘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팔아먹을 거냐, 이걸로 뭐 전공 삼을 거냐, 물론 그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생각의 과정들을 훈련해봤냐 안 해봤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내가 필요한 전공 지식을 쌓았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잘 링크시켜서 잘 활용해서 창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저는 어렸을 때 결판이 난다고 봅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입시학원 다니느라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막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물론 문제 풀면서 창의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창의적으로 사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일단 그렇다고 해가지고 입시학원이 중요하지 않냐? 아니요, 중요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됐으면 저희 학원 보내지 마세요. 입시학원 막 보내세요. 좋은 대학교 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중요한 거는 단순히 지식을 때려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진짜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말 중요한 시기에 공부할 수 있는 역량들을,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시대에 그 창의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너무나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창의성을 어른이 돼서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 바쁘기도 하고 그럴 만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이미 뇌가 굳어버렸어요. 저도 많이 느끼는데 저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창의적이에요.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아이들이 창의적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창의적이기도 한데 애들은 엉뚱한 거예요. 엉뚱한 거. 그냥 엉뚱해. 창의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창의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유용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냐? 아니에요. 엉뚱해요. 엉뚱해. 근데 그 엉뚱함을 잃지 않고 선생님들이 잘 지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을 입력시켜주면 그 엉뚱함이 빛을 발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실패하고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충분히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제 코딩 수업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블록 코딩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 저희도 블록 코딩, 엔트리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고학년 되면은 아두이노랑 4D 프레임이랑 결합을 해요. 초반에는 엔트리랑 4D 프레임이랑 결합해서 코딩 수업을 진행하고, 좀 더 후반부에 가면은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아두이노랑 4D 프레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코딩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 코딩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수학, 코딩, 내가 순차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사고를 할 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수학과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너무나 좋은 툴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전 이해 못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수학은 공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너무나 좋은 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코딩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코딩도 내가 움직이는 거 애들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코딩 해가지고 막 모터 돌아가고 하면은 애들 막 좋아한단 말이죠. 좋아하는데 좋아하고 끝날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코딩을 하면서 내가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게 코딩의 주요 목표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이 4D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수학 코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4D 프레임이 더 재밌고 쉽죠. 부담이 없죠. 그러면서 똑같은 사고하는 과정을 겪을 수가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코딩 수업도 어떻게 진행이 되냐? 코딩 수업을 해요. 물론 처음에 초반에는 예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내가 엔트리에 대해서도 익숙해져야 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도 센서나 액추에이터에 대해서도 익숙해져야 되죠. 그런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면은 그런 움직이는 동력 장치를 이용해서 어떤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것인가를 수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터 하나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런 다음에 그거 예제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터 돌아가는 걸 이용해서 어떤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것인가, 어떤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아이들에게 숙제로 내주고 수업 시간에 그걸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합니다, 같이. 그럼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뭐 모터로 이제 컴퓨터 오래 하면 뺨 때리는 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모터로 뭐라 해야 될까, 뭐 자동으로 불 꺼주는 장치, 귀찮으니까 밤에 일어나서 전등 끄기 귀찮으니까 자동으로 불 꺼주는 장치,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의 엉뚱함이 묻어나는 그런 작품들, 아이디어를 막 내는데,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코딩 수업에서 다룹니다. 움직이는 작품들을 만들면서 단순히 예제만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근데 그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그 과정을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4D 프레임 교구 특성이 있어요. 이 4D 프레임 하나만 가지고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설명서 없이. 그러니까 우리 보통의 인터넷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교구들, 키트들 판매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키트들 단단하고 너무 잘 움직이죠. 너무나 잘 움직이고 잘 돌아가죠. 작동이 잘 돼요. 근데 그 키트만 만들고 끝나요. 수업 시간에 근데 그 비슷한 어떤 느낌의 키트를 즉석에서 만들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냐? 쉽지가 않아요. 돈을 엄청 많이 내야 될 거야, 아마. 왜냐면은 그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소수의 인원을 위해서 그 키트 하나를 개발한다? 그거는 사실 어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저희 학원에서는 이 4D 프레임 교구 빨대, 연결봉과 연결발만으로 아이들 각자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게 이 4D 프레임 교구가 도와줍니다. 저희가 이제 대회에도 아이들 많이 참가시키는데요. 현재 저희가 지금 참가하는 주요 대회가 한국 학교 발명협회에서 주관하는 AI 로봇 발명 메이커 대회가 하나 있고, 그건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나가는 대회고, 대표적 지금까지 좀 오래됐던 대회가 하나 있는데 국제 수리과학 창의 대회라고, 융합과학문화재단에서 이 4D 프레임이라는 교구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수학 과학적 역량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문제 풀고 뭐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어떤 하나의 주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수학 과학의 원리를, 지식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작품에 대한 설계 도면을 작성해요. 내가 어떤 이유로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반영된 수학 과학적 원리는 어떤 것이 있고, 그래서 설계 도면 직접 그림도 그려보고, 각 부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도 적어보고, 발표도 해보고, 그리고 팀별로 참여해서 사회성도 길러보는 경험들을 하는 거죠. 이 대회에 저희는 이제 무조건 전원 참가시킵니다. 수상하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아이들이 그런 큰 대회 나가서 한 몇백 명 모이거든요. 그리고 스웨덴이나 핀란드, 미국, 중국, 일본, 또 인도네시아, 여러 개 국가에서 옵니다. 국제대회예요. 그리고 장관상까지 나오는 권위 있는 대회인데, 참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도 만나보고 그런 분위기를 경험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수상하는 게 물론 수상하면 너무 좋겠지만, 수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그런 대회에서 어떤 긴장하고 내가 준비해보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회에 나가서도 내가 수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도 그 설계도면 작성하는 거를 계속 연습해요. 아이들에게 사소하지만 되게 작은 작품이지만 내가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각 부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예를 들면 새를 내가 만들었다, 4D 프레임으로. 그럼 새도 그려보고, 새, 입, 눈, 코, 이렇게 부위별로 설명을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기계장치를 만들었으면 기계장치 부위별로 이렇게 설명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내 생각을 밖으로 표현해보는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글로 표현하면 내가 작가가 되는 거고, 음악으로 표현하면 음악가가 되듯이, 내가 수학이나 과학,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내 생각, 내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연습,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발표를 시키고 내가 만든 작품, 엉뚱한 작품이더라도 계속해서 네가 왜 이렇게 만들었니? 각 부위가 어떤 기능을 하니?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설계도면도 작성해보게 하고.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 돼서는 제가 물어보진 않아도 자기가 작품 딱 만들어오면은 선생님 설명해볼게요 하면서 막 설명하려고 하고 자연스럽게 그림 그리고 설명 적어보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리프레임 너무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모토로 내세우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공부에도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내가 집중력을 키우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는 것은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도움이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건 발달돼야 될 여러 가지 감각이 있는 이 적절한 시기에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공부하면서 다양한 경험도 하고 그리고 두뇌도 발달하고 사고력도 길러주고 창의력도 길러주는 그런 교육, 바로 우리 4D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많은 분들이 뭐 있겠어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희 학원에 오셔서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체험할 때마다 학부모님들 직접 오셔서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어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맨날 평소에 산만하던 아이들도 어머님 옆에서 아이가 막 집중해서 만드는 모습 보시면은 엄청 놀라세요. 평소에 아이가 이런 모습 보인 적이 없는데 여기 오니까 막 집중해서 만든다고 그러면서 엄청 놀라시는데 남들과 다른 교육, 정말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면서 내가 필요한 역량들을 갖춰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고 장이기 때문에 요즘 계속 급박하게 바쁘게 정답만 맞추고 빨리빨리를 외치는 이 시대에서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이 많지 않아요. 그런 기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많지 않은데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들을 마음껏 지켜주시고 싶으신 어머님들은 언제든지 우리 학원에 오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